실물 자산을 RWA화, 그러니까 이제 토큰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이 요새 대세인데 실제로 이 분야가 극복해야 할 그런 난관들이 좀 있다고 봐요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RWA가 당연히 실물 자산, 이미 존재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미 뭐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엮여 있는 게 되게 많아요, 제약들이. 근데 늘 기술의 혁신은 정책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시도가 되면서 어느 순간 뒤집고 정책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봤었을 때는 RWA도 어느 한 순간 그리고 앞서 일부에서 질문드렸던 거랑 좀 겹치긴 하는데 부동산, 채권, 미술품, 뭐 주식 등등 실물 자산을 RWA화, 그러니까 이제 토큰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이 요새 대세인데 실제로 이 분야가 극복해야 할 그런 난관들이 좀 있다고 봐요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보수적이면서도 또 좀 낙관적인 좀 섞여 있는데 RWA가 당연히 실물 자산, 이미 존재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코인화 이런 것들 토큰화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뭐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엮여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제약들이 있고 어떤 룰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T+1에 뭐 이제 뭐 결제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처럼 기존 규제나 정책 측면에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늘 기술의 혁신은 정책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시도가 되면서 어느 순간 뒤집고 정책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봤었을 때는 RWA도 지금 규제나 정책이 있으면 더 본격화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RWA 자산들, 뭐 미국 주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확 유명해진 순간 한 번에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요. 왜? 애초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규제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못 하고 있지만 그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그거에 몰리는 사람들의 성향은 굉장히 강하게 보일 거라서 그 측면에서는 저는 뭐 RWA는 너무 불리시하게 볼 것도 없지만 RWA 섹터 중에서 잘하고 있는 곳들을 그 중에서 뭐 한두 개든 뭐 두세 개든 픽을 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제 좋은 것들이 이 기회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 예전에 그 웹2 그리고 스타트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시장의 파이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헬스스퀘어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 시장의 파이는 뭐 얼만데 1,000억 단위인가 1조 단위인가.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프로젝트 볼 때 시장 파이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 당연히 엄청나고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 거고 그다음에 모든 기술을 대체할 거고 하지만 RWA도 생각해 보면은 모든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는 건 이 시장 엄청난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시장 파이 진짜 큰 것 같거든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커요. 그래서 네.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시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근데 규제가 그걸 틀어막고 있다고 한들 아주 조금만 새어 나가거나 기회들이 생기더라도 말씀하신 건 시장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규제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는 제가 크립토 시장을 뭐 어쨌든 뭐 2015년 16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지금 7년째 8년째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규제가 좋아진 건 맞아요. 근데 규제가 이 산업이 성장하는 최근 1년 제외하고는 늘 반대였어요. 뭐 AML, KYC가 문제다, 뭐 세금 때문에 문제다, 뭐 탈세다, 뭐 테러 자금에 뭐 온갖 뭐 것들이 많았는데 이 산업은 역행하지 않았어요.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규제가 있다라고 산업이 못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RWA가 규제가 허들이긴 하지만 이 시장이 유용성이 좋으면은 유저들은 분명히 생겨나고 그게 매우 폭발적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어느덧 이제 또 막바지 질문에 다가왔는데요. 쟁글의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가격 12월 달 가격 얼마인가요? 월가가 10만에서 25만이라고 했으니까 네. 딱 반타작하면 한 네. 17만 5천 불 정도 되겠네요. 네. 뭐 그건 농담이고 네.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 방금 얘기했었는 뭐 17만에서 뭐 한 19만 20만 그 사이 정도까지는 한 최소한 뭐 안정적으로 안착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트라이는 할 것 같아요. 이 예전에 저희 회사 좀 오래됐다 보니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저희 이제 회사 이제 리서치 센터장으로 이제 뭐 그 KP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한화 자산운용사랑 같이 리포트를 냈었어요. 네. 비트코인이 대중화되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의미하게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30만 불 뭐 정도까지는
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1, 2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모멘텀과 이런 것들이고 금리도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한 몇십 프로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한 200K 밑에 20만 불 하단의 어딘가에서 그 근방에서까지는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비공식적으로 네.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나오는 게스트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 하나인데 1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 얼마를 예상하십니까? 제가 어떤 그 저명한 네. 그 유튜버 분의 책에서 봤는데 한 15억 정도, 네. 최소 10억. 10억 정도 네.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허무맹랑한 얘기가 전혀 아닌 게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의 이제 그 침투율을 어느 정도로 보냐 하면 아직 한 자릿수 때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가격이 유의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뭐 그대로 뭐 그러면 지금보다 도입률이 10배가 되면 가격이 10배네 뭐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은 아직 굉장히 초창기인 상황인 상황에서 기관도 매우 유의미하게 들어와야 되고 리테일도 굉장히 이제 큰 손들이나 이제 그 유의미하게 들어와서 하나의 유의미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운 수준까지는 상상을 못할 그림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일단 그분의 그 책 제목 네. 해서는 것처럼 비트코인 15억 간다. 15억 간다. 네. 그래서 한 10년 뒤에 그 정도 그림 이제 그려볼 수 있겠다. 그럼 최대 얼마까지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래도 한 18억 정도 수준까지는 좀 더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우리의 라운드 넘버라고 네. 했었을 때 이제 10억이라는 거 기준은 한 15억 이렇게 돼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표준이 어쨌든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때 환율은 그쵸, 모르겠지만 제가 환율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. 왜냐면 100K를 생각했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렇게 되고 보면 100K를 찍고 나면 또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또 뭐 한 20-30% 정도까지는 더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그 정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마지막 좀 번외 질문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업계에 들어오신 한 10년 정도 되셨잖아요. 그렇죠. 예, 뭐이 제대로 쟁글을 창업한 지가 8년인 거지. 네. 근데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장 최악의 일 하나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일 하나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부터 하실까요? 제일 아쉬운 게 그 테라루나 사태였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았지만 너무 유명해졌었다가 고꾸라졌다 보니까 그게 동시에 이 산업 자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동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업계에서 얘기했었던 건 산업이 한 2년 정도는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암흑기가 됐었던 계기, 특히 한국 시장에 더더욱이나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가장 좀 안 좋았었던 기억으로 보고 있고 좋은 거는 저는 최근인 것 같아요. 그게 최근에 특정 뭐 월을 찝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전 세계가 이제 가상자산을 하는 거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 방향이 반대에서 이제 지지 쪽으로 전환되는 게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거는 사실 이런 너무나도 큰 기술인데 그 지난 몇 년 동안은 계속 테스트 기간, 뭐 초기 시장, 뭐 POC 한다, 뭐 실험이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말 그 흔히 얘기하는 매스 어돛션 쪽을 갈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어쨌든 그 미국이라는 그 전 세계 이제 경제 대국 1위에서 그걸 어떻게 지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미는 형태로 가면서 그 기조 자체가 이제 대중화되는 형태로 바뀌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좀 기쁜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장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실 때 이제 약간 이제 산업이 도태되거나 산업이 흥했을 때 그걸 말씀해 주셨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그거에 따라서 뭐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뭐 직원들의 만족도 뭐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될까 아니면 이제는 뭔가 좀 그 빛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센티먼트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 장이 너무 안 좋을 때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가 어느 날 퇴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 결혼 준비하다가 갑자기 왜 퇴사를 하냐 하니까 장인어른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박 산업에 있으면 나는 내 딸이랑 결혼을 허락을 못 하겠다 해서 그 친구도 좀 불가피하게 이직을 했었어야 됐었던 경우들까지 보면서 아 이게 직원이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 그런 좋은 글씨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업이었구나에 대해서 그런 때를 돌이켜 보면은 뭐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때다
것 같습니다. 네, 또 오늘도 인터뷰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2차전으로 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또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